안녕하세요. 먼저 필기를 합격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필기를 이렇게 합격하시면 이제 산 하나를 넘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얘도 만만치 않은 산이 또 하나 있어요.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자 이겁니다. 가장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어떻게 주어지는 과목으로 하느냐라는 건데요. 필기는 우리가 6과목이었어요. 근데 실기는 3과목입니다. 시공이라는 파트가 있고 공정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이라는 파트 이렇게 3파트로 주어지게 되고요. 시공도 한 9가지로 분류가 되고 공정도 한 2가지로 분류가 되고 물량은 뭐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얘네들을 어떻게 점수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100%잖아요. 얘네가 100%로 나오는데 시공이 한 65에서 70% 정도 점수로 분포가 나오게 되고 공정은 이제 2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8점에서 12점 또는 한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물량은 거의 한 18점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뭐 2, 2, 6 해가지고 뭐 점수가 좀 분리가 된 점수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량은 18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냐라고 한다면 실기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확 커질 때는 중요한 거야. 뭐냐? 공정과 물량을 못 맞추고는 얘네들을 못 맞히고는 합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공정은 유치원생이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잘 맞아 들어가. 근데 다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같이 막 공존하면서 하다 보니 CP라는 놈을 찾기가 이게 좀 헷갈리고 뭐 또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덤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또 있거든. 그런 게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헷갈리는데 그것을 극복하면 쉽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잡아가야 되는 거고 물량은 면적, 최적, 그 다음에 개수야. 개수. 면적 잘 구하고 최적 잘 구하고 개수 잘 세고.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쉬워. 다만 여러분들이 물량 산출을 왜 어려워할 수밖에 없냐? 도면을 읽어나가야 돼. 도면이 우리가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니까 뭔 일이 생겨?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 근데 익숙한 것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제 수업을 쭉 들어보면, 이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물량산출은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약속들을 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시공은 토목시공, 토목구조물로 부지가 되고 공정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물량산출은 벽구조물, 옹벽구조물, 박스구조물, 도로교 상부구조물. 우리가 도로교 상부구조물을 슬래브라고 표현해요. 도로교 하부구조물은 뭐 교대, 교각, 기초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통계는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시공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차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럼 출제 유형에서 시공 부분이에요. 토공 한 챕터가 있거든. 이건 이제 흙장난이야, 흙장난. 흙을 갖고 어떻게 장난칠 거냐. 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토질은 아니야. 토질은 아니고 순수한 흙을 갖고 이제 이론을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흙을 어떻게 장난칠 거냐. 자연적인 토양이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를 거냐. 아니면 운반하려고 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지금 상태의 흙은 변화는 없어. 뭐만 변화가 생겨? 공극의 변화가 생겨. 공극의 변화가 생길수록 흙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지. 공극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막 장난칠 거야. 그런 것과 건설기계, 우리가 기계 갖고 공사하잖아요. 그럼 건설기계 갖고 우리가 할 건데 그 건설기계의 시간당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백호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기계, 뭐 트럭이 됐던 얼마만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대를 시킬지 며칠이 걸릴지 이런 계획할 수 있잖아. 그런 걸 갖고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기초영역지반. 이게 지금 이게 토질이야 거의. 토질에 대한 내용으로 보세요. 양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콘크리트 여기서 우리가 그 1차 때 배웠던 콘크리트하고는 조금 달라. 배합 설계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배합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고득점으로 나오니까 풀어주셔야 되고 교량, 터널, 배수구조물, 도로 및 포장 이런 것들은 다 구조물이죠.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나왔던 것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옹벽, 사면, 흑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옹벽까지는 구조물을 표현하는데 사면, 흑막이들은 토질의 기본을 좀 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댐, 항만 이런 것에서 구조물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구조물들은 새로 출제되는 문제보다는 출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새로 출제되는 문제보다는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이요. 공사 및 공정관리인데 공사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공사관리 개요, 그 다음 공정계획해서 최적 공개를 구하는 문제로 풀이를 가장 큰 점수가 나오는 형태고요. 품질관리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품질관리 개념하고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물량산출은 옹벽, 그러니까 벽구조물이냐, 슬래브냐, 암거냐, 기초교각, 또 교대 이런 거에서 출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량 산출해라, 거푸집량 산출해라, 콘크리트량 산출해라, 철근량 산출해라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토공량은 최적, 거푸집량은 면적, 콘크리트량은 면적, 토공량은 최적이죠. 그 다음에 거푸집량에 대한 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고 콘크리트량은 최적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터 3승, 미터 제곱미터, 그 다음에 미터 3 이렇게 푸는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냐면 1m에 대한 걸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1m에 대한 것은 나온 답이 1m를 또 곱해줘 봐야, 그치? 단위만 바뀌는 거야. 1m에 대한 물량을 뽑아라. 이렇게 할 때는 단위가 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냐, 면적으로 나와야 되냐. 단위를 조심해야 돼. 그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되는 거죠. 면적 곱하다가 1m 하면 최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 여러분들이 이 실기에 대해서는 가장 조심할 게 단위 안 쓰면 다 틀려요. 뭐 시공도 마찬가지고, 뭐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안 쓰면 다 틀린다. 우리가 필기 때 단위 안 쓰던 버릇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학습 방법, 이론 문제에 대한 거. 이론 문제의 경우 각 챕터별 공법의 장단점, 그 다음에 뭐 이론 설명, 시공 방법 등 분야의 특징을 기술하는 문제로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또 출제되고 또 3가지에서 5가지를 쓰라고 그래. 그런데 봐. 우리 교재에서는 뭐뭐뭐, 콤마, 뭐뭐뭐, 콤마, 뭐뭐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콤마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2번에 콤마가 있단 말이야. 그럼 2번에 콤마를 써버리면 그건 바보야. 3가지나 5가지를 쓰라 그랬잖아. 콤마 전에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 갖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경제적이다. 콤마, 시공이 용이하다. 용이, 콤마, 무소음이다. 이렇게 3가지가 한 줄에 써 있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갖다 쓰면 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콤마 절대 치는 거 아니야. 5가지 쓰려면 그럼 5가지를 쭉 나열하면 되는 거야. 다 답이 돼요. 다 답이 돼. 그러니까 몇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문제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조심해서 내가 그 책에 있는 거 외우기 쉬운 걸로 여러분들 암기를 해줘라. 우리 뭐 시공제가 뭐 그러면 뭐 전방에 치프가 되려면 앞세 패치마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외우게 시키잖아. 종류거든. 그 종류를 앞글자 떼서라도 외워야 된다 이거야. 그런 걸 막 떼가지고 암기시키는 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계산 문제 방법. 1장 토공과 2장 건설기계 각각 문제가 예전에 출제됐었던 게 요 사이는 토공하고 기계가 복합적인 계산 문제로 나오면서 6점 이상 나오는 점수가 커요. 이런 거 틀리면 그렇지 우는 거야. 우는 거야. 4장 토질에서는 실효체치와 원위체험 n값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6장 기초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이곳의 계산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 60, 70%는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를 해 주셔야 돼요. 기초에 대한 부분은. 7장 콘크리트 배합소 이게 점수가 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점수가 큰 부분이니까 꼭 가기 전에도 한 번 더 풀이를 하셔서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3장 발파에서는 간혹 3점짜리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만 결론적으로 무조건 구조물에 대해서는 있던 문제, 즉 관연도 문제로만 다 해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합격했으면 계획을 짤 거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2주 뒤에 발표하고 4주 뒤에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 너무 짧으니까 시험 보고 나오면 다 알잖아. 그 다음날 뭐 답도 나오고 가채점 나오니까 뭐 답 보면 내가 붙었다 안 붙었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시작해야 돼. 바로 시작해. 그게 이제 그 발표 나기 전까지 괜히 합격했다고 술 먹고 이러면 또 날라가 그 시간.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안 해본 거. 그치? 안 해본 거에 투자를 좀 해라. 왜? 마음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 공정 이런 거에 시간을 쭉 투자해 보는 거야.
아, 그러면 뭐 장성국 교수님이 하든 박용복이 하든 촬영을 하는데 쭉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아, 이런 거야? 이렇게 간단해? 막 자세도 정자세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래 잘 떠드네. 이러면서 좀 봐봐 그냥. 부담 하나도 갖지 말고.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약속만 지켜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서 그렇다고 건방지면 또 어떻게 점수가 커? 홀랑 틀리면 완전 깡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줘라 라고 하는 거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수립했으면 우리가 여러 내용의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확인해서 강좌를 저희가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락 토목기사 실기 과정을 충분히 수강하고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변형보단 복합적으로 패턴을 갖고 시험을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달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배우락에서는 이론 키포인트 이렇게 된 내용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 공식 요약집, 그 다음에 숫자가 답인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드리니까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이런 거 이제 짜투리 시간에 뭐 화장실 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이럴 때 공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 막 겁을 먹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위 안 쓰는 거. 잘 풀었어. 계산 정말 기똥차게 잘했어. 너무 이뻐. 근데 마지막에 단위 안 썼어. 홀랑 틀립니다. 홀랑 틀려. 그런 거 필히 준비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뭐 반올림이라든지 뭐 절삭 또는 또 뭐 아니면 뭐 올려주는 거라든지 올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OT 때 다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어떤 거에선 내가 절삭, 즉 버림을 갖고 어떤 건 올림을 갖고 어떤 건 4, 4, 5, 2 반올림을 하는지 그런 것도 또 잘 개념을 갖고 시험 문제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실기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신 것만 답이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공부를 해?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머릿속에 남아요. 한 번, 두 번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책에 어떤 내용만 봐도 바로 그 책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덮고 시험 문제 깨끗한 거 딱 주고 풀어보라 그러면 못 푸는 분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상관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책에 어떤 표시만 봐도 아 이거 이 문제에서 내가 틀렸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시험 문제 깨끗한 거로 탁 나오면 아 이거 몇 페이지 아 이거 막 아 이거 어딘데 뭐 벤치컷 아 이 벤치컷이야 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미칩니다. 근데 명사가 생각 안 나요. 다 준비를 해보신 또 저도 준비를 해봤고 또 지금 단연간 한 22년 강의를 해왔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 다 똑같은 실수들을 합니다.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써라. 제발 샤프로 써라. 우리 공대생들은 샤프를 떠날 수가 없다. 써라. 그리고 단위를 끝까지 써라. 단위 안 쓰면 오답이다. 잊지 마시고 실기 준비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필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